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러면서 지금 CPI 발표 이 두 가지가 빅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예. 지금 이제 내일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은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여전히 지금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일단 이제 세력이 좀 세게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저점 맞고요. 여기서 더 빠질지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긍정적인 움직임 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보일러를 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물론이거냐, 지금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유럽이 굉장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지금 독일도 중국 찾아가고, 프랑스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들어 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좌우지가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찌됐거나 중간 선거에서 지금 지지율 통계를 보니까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 그래서 상원 하원 다 내주면은 이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결국은 의석수로 법을 통과시키느냐 못하느냐 지금 요 게임인데 앞으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 시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공화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증시 올리는데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오늘도 보니까 또 이제 헤르손 지역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슈 계속 이제 먹어 들어올 텐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먹히면은 이 처참한 광경 그리고 이제 대치 국면에 대한 부분들, 핵에 대한 위협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다. 라는 대목. 그래서 글로벌적인 정세가 굉장히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대목이죠. 키이우 아니어도 푸틴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해서 핵 공격 언급.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허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핵에 대한 위험성 그래서 살인범까지 다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징집을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일본이 선례를 남겼다. 그럼 왜 우리는 못해? 니네만 해야 되는 분이 있어?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핵에 대한 공포감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선거과 또 이제 대선 미국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은 바이든이 뒤를 봐주지만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하고 끝내야 되지. 이거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젤렌스키 대통령이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역성을 냈죠. 그래서 고마워해야지 역성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요? 양보를 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러면 그동안 죽은 사람은 뭐가 될까요? 지금 뭐 임신부 강간당하고 다 죽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배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합니다. 힘이라는 게. 그래서 에너지, 무기,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청소년층들이 공부를 해서 반도체, 방산, 또 이제 에너지, 원전이 되겠죠. 원전, 풍력, 태양광.
그래서 이런 기술력, 뭐 전기차 등등의 기술력을 키우지 않으면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정하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참 씁쓸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오늘도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봉화권인데 일단은 미국에서 올랐어요. 올랐고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 좀 퍼포먼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러시아 이 전쟁과 유가 묶인 거 이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 잡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260조 항암제 시장 잡아라. 제약바이오 통큰 베팅.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요즘 주가 좋죠. 친환경하고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8천억 인수를 해서 키워간다. 그래서 지금 특정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만 굉장히 지금 수혜를 보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지금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에 대한 이슈 이게 크게 이제 불거질 것이다. 근데 중간 선거 터지고 나서 또 이 흐름도 봐야 된다. 그리고 ADC 지분 투자 그래서 항암제 시장 규모가 262조 원, 5년간 뭐 거의 70%.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을 키워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ADC가 이제 크게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시장 중 미국이 42%, 유럽이 32%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86조 원, 5년 후에는 483조 원, 5년간 69%.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또 큰 성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크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쭉쭉 뽑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를 붙인 2차전지 음극재 투자 소식의 급등. 그래서 7%씩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생산하고 있다. 연간 능력이 82,000톤, 2030년도까지 32만 톤, 음극재 1,000톤 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 정권이 바뀌어도 전기차는 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지금 또 마가라고 트럼프가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마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전 세계 7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2차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좋죠. 배당 받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많이 못 올라가지만은, 여러모로, 이제 중간 선거와, CPI 발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올려주지 않을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